비밀번호 바꾸기 전에 당장 안 나가? 명예 변경 끝났어요. 이제 어머님이 나가세요. 비밀번호 바꾸기 전에 당장 안 나가? 박 여사가 서아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들어가신 돈은 없어요. 제 아버지 유산으로만 샀거든요. 서아가 침착하게 대답하자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아가 스마트폰을 꺼내 도어락 앱을 실행했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잠겼고 서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명예 변경 끝났어요. 이제 어머님이 나가세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처절한 복수와 며느리를 파멸시키려는 음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 조정실의 철문이 열리자마자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박 여사가 서아에게 달려들었어요. 박 여사는 서아의 손에서 이혼 확정 판결문을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위자료 한 푼 못 준다. 내 아들 인생 망친 대가 내놔라. 박 여사의 악성 고함 소리가 법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아는 차가운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죠. 전 남편 민혁은 어머니 뒤에 숨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 이혼은 이미 확정됐어요. 제발 체면 좀 지키세요. 서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체면? 네가 내 아들 버리고 나가는 주제에 체면을 말해? 박 여사가 서아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집도 못 가져가. 그 집 살 때 우리 민혁이 월급이 들어갔어. 어머님이 들어가신 돈은 없어요. 제 아버지 유산으로만 샀거든요. 서아가 침착하게 대답했죠.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거짓말. 내 아들이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보탰다고. 그 돈은 어머님과 민혁 씨 생활비였어요. 집값과는 상관없습니다. 서아가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제 아버지 유산 30억이 제 계좌로 들어온 내역이에요. 그 돈으로 집을 샀고 명의도 처음부터 제 거였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보더니 손으로 쳐내며 화를 냈죠. 그래도 안 돼. 우리가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민혁이 어머니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너는 입 다물어. 네가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박 여사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한숨을 쉬며 걸음을 옮겼어요. 그날 저녁 8시 서아가 짐을 챙기러 집에 들어서자 박 여사가 현관을 막아섰죠. 어딜 기어들어와. 비밀번호 바꾸기 전에 당장 안 나가. 박 여사가 서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서아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어요. 서아는 뺨을 감싸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죠. 어머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 도둑년이 남의 집에 들어온 걸 쫓아내는 거지. 박 여사가 두 팔을 벌려 현관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서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어요. 현관 도어락이 삐 소리를 내며 잠겼죠. 뭐야 이게? 박 여사가 당황하며 도어락을 만졌습니다. 서아가 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마스터 권한으로 잠갔어요. 이제 저만 열 수 있어요. 뭐라고? 네가 뭔 권한으로? 이 집은 3년 전 제 친정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매입한 제 단독 명의예요. 명의 변경은 애초에 필요 없었습니다. 원래 제 거니까요. 서아가 가방에서 등기권리증 원본을 꺼내 펼쳐 보였어요. 박 여사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죠. 이게 뭐야? 부동산 등기권리증이에요.
소유자가 이서아로 되어 있죠? 민혁이 집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뭔 소리야? 엄마가 들어와 산다고 했을 때 네가 동의했잖아. 그게 증여 아니야? 동의한 건 함께 거주하는 거였어요. 소유권 이전은 아니죠. 서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래도 내가 매달 돈 넣었는데 그 돈은 두 분 식비와 관리비로 이미 다 쓰였습니다. 서아가 미리 대기시켜둔 사설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현관 앞에 나타났죠. 퇴거 불응 시 주거 침입 현행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고지했어요. 박 여사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은. 서아야, 네가 이런 짓을. 어머님과 민혁 씨 짐은 이미 정리해서 현관 옆에 두었어요. 서아가 현관 옆 짐가방들을 가리켰죠. 경호원들이 박 여사와 민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라 이것들아. 박 여사가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들은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이 집 살 때 보탠 내 아들 월급 200만 원은 어쩔 거야. 내 집은 내놔. 박 여사가 끌려나가면서도 현관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죠. 그 돈은 3년간 두 분 식비와 관리비로 이미 상계 처리됐다고 했잖아요. 서아가 일갈하며 그들의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현관문이 굳게 닫혔어요. 밖에서 박 여사의 절규가 들려왔죠. 문 열어. 서아야. 이게 사람 할 짓이야? 서아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찢어진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액자 속 웃고 있는 자신과 민혁을 바라보더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죠. 쫓겨난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민혁과 함께 강남의 한 로펌을 찾았어요. 접수대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동산 소송 상담 받으러 왔어요. 박 여사가 가방을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중년 남자가 두 사람을 맞았어요. 저는 변호사 황성민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며느리가 우리 돈으로 산 집을 혼자 차지하려고 해요.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죠. 황 변호사가 펜을 들고 메모지를 펼쳤어요. 민혁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월급으로 집을 샀는데 자기 명의로만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자마자 저희를 쫓아냈고요. 그렇다면 명의신탁해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황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요? 이길 수 있어요? 박 여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변호사 비용이 좀 나갑니다. 얼마예요? 착수금 3천만 원, 성공 보수 10%입니다. 박 여사가 민혁을 쳐다봤어요. 엄마, 그 돈 어디서 구해요? 일단 신용대출 받아. 집 되찾으면 다 갚을 수 있어. 박 여사가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죠. 그날 오후 민혁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카메라 앞에서 민혁을 소개했어요. 오늘은 아내의 재산 횡령 피해를 당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제 아내가 제 월급을 관리하면서 몰래 자기 명의로 집을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이혼하자마자 저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경호원까지 불러서요. 민혁이 목소리를 떨며 연기했습니다. 댓글창에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돈으로 집 사놓고 혼자 차지하네. 시어머니까지 쫓아내다니 폐륜이다. 저런 여자는 벌 받을 거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아의 신상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죠. 누군가 서아의 집 주소와 사진까지 올렸어요.
맘카페에서는 더 자극적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내쫓은 며느리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글 아래에는 조작된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죠.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이러지 마. 이번에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입 닥쳐. 한 푼도 못 준다. 또다시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실제로는 박 여사와 서아의 대화였지만 순서를 뒤바꿔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 서아가 집 밖을 내다보니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폐륜녀 물러가라, 시어머니 학대 중단하라. 유튜버들이 서아의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그 집입니다.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가 사는 곳이죠. 서아는 커튼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상대방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떤 문제요? 민혁 씨가 3년간 매달 생활비를 입금한 내역을 제출했어요. 이 집을 살 때 들어간 자금이 전적으로 아버님 유산이라는 걸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증여 공증 서류가 있어요. 그 원본을 가져오세요. 사본으로는 부족해요. 서아가 전화를 끊고 서재로 달려갔어요. 서재 한쪽에 있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죠.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생일인 1200살을 입력했어요. 금고 문이 열렸죠.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담배꽁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서아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죠.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서아는 금고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혁이 즐겨 피우던 말보로 담배꽁초만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죠. 민혁의 번호였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아야, 뭔가 찾고 있니? 민혁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죠. 네가 가져간 거야? 뭘 가져갔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민혁이 시치미를 떼며 웃었어요. 민혁아, 제발 돌려줘. 그 서류 없으면 뭐? 이 집이 부부 공동 재산인 게 증명되는 거지. 반반 나누자고 할 때 좋게 끝냈어야지.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판을 3일 앞둔 밤, 초인종 소리에 서아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문 앞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만삭의 배를 한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아가 인터폰 마이크에 대고 물었어요. 김민혁 씨 아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 이름은 최유라예요.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최유라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이가 당신한테 한 짓을 다 알아요. 증거 서류 훔친 것도요. 최유라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말요? 서아의 눈이 커졌죠. 이걸 보세요. 최유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아가 그토록 찾던 자금 증여 공증 서류 원본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서아가 서류에 손을 뻗자 최유라가 재빨리 가로막았죠. 아직 못 드려요. 왜요? 공짜는 없잖아요. 이 서류 넘기는 대가로 현금 10억을 주세요. 최유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0억이요?
민혁이는 이 서류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제 아이 몫을 챙겨야겠거든요. 최유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당신이 지면 30억짜리 집을 뺏기는데 10억이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협박이잖아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이라뇨. 정당한 거래죠. 최유라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USB도 있어요. 민혁이가 금고를 뒤지는 장면이 다 담겨 있답니다. 최유라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흔들었죠.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서아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3일 후면 재판이잖아요. 늦으면 소용없어요. 최유라가 일어서며 서류와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안 그러면 이 증거들은 영영 볼 수 없을 거예요. 최유라가 문을 나서며 말했죠. 서아는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서성이다가 창고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유품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이건 뭐지? 서아가 상자를 열자 아버지의 낡은 수첩과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어요. 건축가는 공간으로 말한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이강일. 아버지의 친필이었죠. 메모 밑에는 작은 녹음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아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희미한 음성이 흘러나왔죠. 사돈어른, 우리 민혁이 기가 죽을까봐 그래요. 명의만이라도 공동으로 해주시면.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됩니다. 제 딸 이름으로만 해야 해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돈을 보태는데 보태시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집값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 집은 서아 혼자 명의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돼요.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죠. 녹음기에서는 박 여사가 한숨 쉬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녹음기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이 녹음 파일이 최유라의 서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박 여사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죠. 서아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있으면. 서아가 중얼거리며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거실에 울려 퍼졌죠.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아버지의 녹음기를 들고 시내의 한 건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지훈 아키텍츠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강지훈 대표님 계세요? 서아가 접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예약 있으시나요? 이서아라고 하는데 이강일 건축가의 딸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내선을 걸더니 곧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죠. 서아 씨? 정말 스승님 따님이세요? 강지훈이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서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강지훈이 서아를 안내했죠. 사무실에서 서아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부터 집 빼앗길 위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강지훈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죠. 증거도 모두 사라지고 여론도 최악이에요. 서아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강지훈이 녹음기를 재생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법무팀을 전담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요? 서아의 눈에 희망이 다시 살아났죠. 스승님 따님이 이런 고생을 당할 순 없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강지훈이 서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재판은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건축가로서 실력을 증명하세요. 강지훈이 책상 서랍에서 공모전 안내서를 꺼냈어요. 시에서 주관하는 대형 리모델링 공모전이에요. 우승하면 상금 5억의 명예까지 따라와요. 하지만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여론을 바꾸는 건 팩트가 아니라 동경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하게 만드세요. 강지훈의 말에 서한은 깊게 생각했죠. 그날 오후 강지훈의 법무팀은 최유라를 상대로 함정 작전을 짰습니다. 서아가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돈을 구했어요. 만나요. 정말요? 어디서 만날까요? 최유라의 목소리가 밝아졌죠. 시내 카페에서 만나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서아는 강지훈의 계획대로 카페를 정했습니다. 카페에서 서아가 검은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자 최유라가 나타났어요. 진짜 가져왔네요? 최유라가 가방을 보며 눈을 빛냈죠. 서류부터 주세요. 서아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돈부터 확인하고요. 최유라가 가방을 열어보려는 순간 주변에서 형사들이 나타났어요. 경찰이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형사들이 최유라를 에워쌌죠. 뭐예요? 왜 그래요? 최유라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공갈이 뭐예요? 정당한 거래였다고요. 최유라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죠. 경찰서에서 최유라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혁이 시킨 거예요. 서류 훔친 것도, 박 여사가 거짓 증언하라고 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최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증거도 있나요? 형사가 물었죠. 여기 있어요. 다 넘겨드릴게요. 최유라가 가방에서 훔친 서류 원본과 USB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강지훈과 함께 폐공장 설계에 몰두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강지훈이 조언했죠. 네, 제 마음을 담아서 그려볼게요. 서아가 도면에 연필을 대며 말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설계안은 서아의 모든 아픔과 희망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일주일 후 1심 재판에서 서아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공모전 수상 소식까지 전해졌죠. 축하해요, 서아 씨.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강지훈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서아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후 서아의 설계로 완공된 문화센터 개관식 날이 찾아왔어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아가 마이크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시련을 예술로 승화시킨 건축가라는 기사 제목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댓글창은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죠.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실력이 진실을 증명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할게요. 한편 패소한 박 여사와 민혁은 월세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매일 싸웠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왜 그 서류를 훔쳤어? 박 여사가 민혁을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요. 민혁이 대답했죠. 소송 비용만 5천만 원이야. 이제 어떻게 살라고. 박 여사가 통장을 흔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서아는 되찾은 집을 팔지 않고 딸 하윤과 함께 새롭게 꾸며나갔어요. 거실을 밝은 색으로 다시 칠하고 하윤 방도 예쁘게 꾸몄죠. 엄마,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하윤이 새 인형을 안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집이야. 서아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하윤의 7살 생일날 서아는 강지훈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윤아, 생일 축하해.
강지훈이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와, 뭐예요? 하윤이 눈을 반짝이며 상자를 열었죠. 빨간색 자전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전거다. 고마워요. 하윤이 강지훈의 목을 안으며 좋아했어요. 서아 씨. 강지훈이 서아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뭐예요? 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강지훈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하윤이 갑자기 코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어요. 하윤아. 서아가 달려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119에 신고해요. 강지훈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급성 재생불량성 빈혈에 의한 뇌출혈입니다. 그게 뭔 뜻이에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출혈이 심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어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수술해 주세요. 서아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문제는 환자의 혈액형이에요. RH5형 혈액 재고가 전국 혈액원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강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죠. 1시간 안에 같은 혈액형 공혈자를 찾지 못하면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서아와 강지훈은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박 여사와 민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박 여사가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내가 RH5형이에요. 내가 수혈해 줄게요. 박 여사의 말에 서아는 안도의 숨을 쉬었죠.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내 명의로 된 그 집과 공모전 상금, 지금 당장 내놔.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싫으면 내 피 못 쓴다. 내 딸이 죽든 말든 내가 왜 상관해? 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박 여사는 자판기 앞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변호사 불러서 양도 각서 쓰기 전까진 피 한 방울도 못 뽑아. 박 여사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죠. 이건 살인행위나 다름없어요. 당장 그만둬요. 강지훈이 박 여사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치시든가요? 내가 다치면 수혈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박 여사가 뻔뻔하게 맞섰어요.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환자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서두르셔야 해요.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죠. 서아는 강지훈을 말리고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알겠어요. 다 드릴게요. 제발 하윤이만 살려주세요. 서아가 오열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죠. 30분 뒤 변호사가 도착했고 서아는 모든 부동산과 예금을 양도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좌 이체도 지금 당장 해. 박 여사가 계약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리링. 박 여사의 휴대폰에서 입금 알림 소리가 났죠. 5억 입금 확인됐어. 진작 이럴 것이지. 효도가 별거야? 박 여사가 콧노래를 부르며 체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혁이 옆에서 휴대폰을 보며 낄낄거렸어요. 엄마, 나 차부터 바꿀게. 이제 우리 대박 났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수술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강지훈이 몰래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두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 CCTV의 위치도 미리 확인해뒀죠.
이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강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서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장장 8시간의 대수술이 끝나고 하유는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어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아직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해요. 의사의 말에 서아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죠. 수혈을 마치고 나온 박 여사가 서아 앞에 섰어요. 내 피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진짜 내 손주네. 퇴원하면 우리가 데려가서 키울게. 박 여사가 악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서아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왜? 내 피 받고 내 돈으로 병원비내 내인데 내가 키우면 안 돼? 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죠. 어머님. 서아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 내일 집 정리하러 갈 테니까 비워놔. 박 여사가 민혁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어요. 서아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밤새 딸을 지켰죠. 강지훈이 서아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강지훈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박 여사가 협박하는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예요. 강지훈의 말에 서아의 눈에 다시 희망이 살아났죠. 일주일 후 하윤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며 안정을 되찾았어요. 서아는 강지훈과 함께 반격의 준비를 시작했죠. 이 녹취 파일이면 충분해요. 강지훈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행위는 명백한 강박이에요. 긴급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법률 행위죠. 이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어요. 그럼 되찾을 수 있어요? 서아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낼게요. 변호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죠. 한편 서아의 돈을 가로챈 박 여사와 민혁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이제 됐네. 30평이 아니라 50평이야. 민혁이 아파트를 둘러보며 좋아했습니다. 남은 돈은 뭐 할까? 박 여사가 통장을 보며 물었어요. 그때 최유라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두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고수익 투자처가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최유라가 카페에서 두 사람을 만나며 말했죠. 무슨 투자? 민혁이 관심을 보였어요. 새로 나온 코인인데 한 달 안에 10배는 오를 거예요. 최유라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요? 박 여사가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제가 법무법인에 다닐 때 알게 된 내부 정보거든요. 최유라가 거짓말로 두 사람을 속였죠. 그럼 남은 돈 다 넣을까? 민혁이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3억 전부 투자해요. 박 여사가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 코인은 최유라가 작정하고 만든 사기극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코인은 상장 폐지되며 휴지 조각이 됐죠. 뭐야? 돈이 다 사라졌어. 민혁이 휴대폰을 보며 소리쳤어요. 최유라 그년이 우리를 속인 거야. 박 여사가 이를 갈며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 시점 두 사람의 임시 거처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박 여사, 김민혁 씨 맞나요?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박 여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죠. 특수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공갈이 뭐예요? 내 피 주고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요. 박 여사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목숨 담보로 장사하는 건 범죄예요. 형사가 차갑게 고지했어요. 민혁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 여사가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어머니,
민혁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죠. 같은 날 오후 법원에서는 서아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 여사의 행위를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간주하여 재산양도 계약을 원천 무효로 판결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서아는 강지훈과 함께 법원을 나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서아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강지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경찰서 유치장에서 박 여사와 민혁은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엄마가 시킨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계속 싸웠어요. 서아가 면회를 신청해 유치장을 찾아갔습니다. 뭘 하러 왔어? 박 여사가 철창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피값은 평생 감옥에서 죗값으로 치르세요. 서아가 조용히 말하고 돌아섰죠. 서아야, 서아야. 박 여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서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서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빼앗겼던 집과 예금을 모두 되찾았어요. 박 여사와 민혁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죠.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작이네요. 서아가 하윤과 함께 집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하윤이 엄마의 품에 안기며 물었어요. 아니야.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거야. 서아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서아는 많은 아픔이 서린 그 집을 미련 없이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시세보다 높게 나갈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입지거든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편 감옥에 있는 박 여사는 동료 수감자가 가져온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력파 건축가 이서아, 화재의 신작 주택 완공이라는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었죠. 이게 뭐야? 전현이 어떻게 해? 박 여사가 신문을 구겨버리며 땅을 쳤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화내요? 옆 침대의 수감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서아는 집 매각 대금과 공모전 상금을 합쳐 교회의 넓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곳에 하윤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단독주택을 직접 설계했어요. 하윤재라고 이름 짓자. 서아가 설계도를 보며 중얼거렸죠. 하윤재요? 저 때문에요? 하윤이가 방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하윤이를 위한 집이니까. 서아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6개월 뒤 하윤재가 완성됐습니다. 건축 잡지사에서 취재를 나와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독창적인 설계네요. 표지에 싣겠습니다.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죠. 어느 화창한 주말 완성된 마당에서 서아와 하윤 그리고 강지훈이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윤아, 고기 다 익었다. 강지훈이 불판 앞에서 소리쳤어요. 와, 맛있겠다. 하윤이 달려와 고기를 집어먹었죠. 해가 저물 무렵 강지훈이 서아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서아 씨, 네. 이제 이 집의 빈방 하나는 제가 채워도 될까요? 강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죠. 지훈 씨,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강지훈이 무릎을 꿇으며 프로포즈했어요. 엄마, 지훈 아저씨가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하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하윤아, 지훈 아저씨가 하윤이 아빠가 되면 어떨까? 서아가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하윤이 두 팔을 벌려 환호했어요. 서아는 하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지훈의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네, 좋아요.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카메라는 햇살이 쏟아지는
하윤재의 전경을 비췄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서아버지의 낡은 제도판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로 벚꽃 꽃잎이 살랑살랑 떨어졌죠. 진정한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이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서아와 하윤 그리고 강지훈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을 잃은 듯했던 서아였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아냈죠. 박 여사와 민혁은 자신들의 욕심과 악독함으로 인해 감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던 칼날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서아처럼 말이죠. 진정한 승리는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큰 행복이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